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앞두고 동두천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철거를 확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시청 정문,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잠시 중단했던 1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시민 공론장 없이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인 시위를 시작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그 시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대화를 요청하면서 이 철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시는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 비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준비 중입니다. 추경안은 오는 9월 동두천시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만약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시는 오는 10월 성병관리소 철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성병관리소의 철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며 철거 계획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성병관리소를 인권 역사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철거 등 모든 계획은 시민 공론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포함해 소요산 주변 확대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론장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반대하며 추경안 저지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의정부를 오가는 106번 버스의 폐선을 추진 중인데요. 의정부시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가능동과 도봉산 구간을 잇는 106-1번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방학동까지 운행하던 56번 버스는 수유역까지 종점을 연장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철 및 타버스 노선의 환승 여건에 중점을 둔 임시 방편이라며 최종적으로 내년에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새로운 106번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차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쯤 의정부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의 요구에 B씨가 못 내리게 문을 잠근 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6분 만에 도주 차량을 잡았으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방의회 내홍, 파행 등의 이유로 당내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A의원과 포천시의회 B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포천시의원은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 협의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비 의원은 의결기구인 기초의원 협의회를 통해 의장 후보에서 제외됐는데 민주당에게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자신은 의장이 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9일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 회의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빈집 철거비 지원 관련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 빈집 정비 보조 사업에 동두천시 세 채가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성재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행안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 당시부터 경기도는 긴밀히 협력했다며 정부 공모에 계속 선정돼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는데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고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 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 구조 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은 흐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예보를 보면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화요일인 30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는 낮까지, 경기 북부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 시 야외 작업을 실내 작업으로 바꾸고 대체 작업이 없는 현장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로 작업 시간이 줄어도 근로자 임금이 줄지 않도록 임금 보전 정책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도 폭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 누구나 들 수 있는데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이 다쳤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음식점 면적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만 5천 원이며 한화 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주민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주민세가 6,000원에서 4,400원으로 할인됩니다. 둘 중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아이 꿈수당의 접수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 8살 아동으로 생일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을 인천 이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상환 기간은 4년, 대출 금리는 연 1.62%로 제공됩니다. 다만 연체나 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나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으로 융자 지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경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노란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노란 신호등은 23곳, 60곳에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후보 지역을 우선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351곳에 신호등을 설치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천 시티투어 할인 혜택을 선보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예매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순환형 노선을 50% 할인하며 이어 7일부터 4일 동안 입추 기념, 14일부터 4일 동안 광복절 기념으로 각각 탑승객에게 할인 혜택을 줍니다. 또 다음 달 말 열리는 인천 낚시박람회와 뷰티앤헬스케어쇼 참관객을 대상으로도 인천 시티투어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2주 동안 시민 대상 사진 촬영 행사를 열어 선정한 5개 작품을 인천과 인천 시티투어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시에 성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국 시군 중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적법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양주시의 제안 내용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31일까지 파리올림픽 개최 기념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배달 특급 전 지역 소비자에게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요. 할인 쿠폰은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